안녕하세요. 회계사무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지난번에 영상 해드린다고 했는데 너무 기간이 오래 지난 것 같아요. 한 사무실에만 오래 다니는 게 굳이 꼭 좋지만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거랑 같이 플러스로 이론과 실무가 되게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한 제 생각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론과 실무가 되게 다르다고 느끼는 것 중에 큰 이유는 우리가 실무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이론의 양이 되게 작아요. 되게 적은 양,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실무에 바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과 실무가 다르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게 적당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제 비슷하게 느끼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우리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길 찾기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진짜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런 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지름길은 되게 위험 요소가 좀 따라요. 뭐 비포장 도로기 때문에 내 신발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깨끗하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 길을 지나가는데 위험 요소가 좀 따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실무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딱 법에 정해진 대로 FM대로 처리하는 방법이 그거를 책에 소개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약간 샛길로 빠지는 것처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당연히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에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실무를 통해서 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융통성을 조금 배우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경력직을 자꾸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융통성이 생기려면은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겪어봐야 되니까요. 또 일을 처리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법은 맨날 뒤늦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또 이 바뀐 상황에서도 그것도 악용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래 형식을 보고 이거를 전표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가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 사무실에만 오래 다니는 게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사무실마다 처리하는 방법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샛길처럼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무실에 좀 다니면은 그런 사무실만의, 그리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이런 노하우들을 다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한 사무실을 오래 다니지 꼭 한 사무실을 오래 다니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조금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까요? 나 왜 배운 대로 못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조금 많으실 텐데,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노하우들은 하나하나 축적이 되는 거니까 너무 조급해 하시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영상 편집하려고 했는데 못다한 이야기가 조금 아쉬운 것들이 좀 있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어제 촬영했던 영상에 요걸 붙여서 같이 편집하려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도 이제 사무실을 이직하는 게 좀 좋은 점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물론 한 사무실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또 좋은 장점들도 있어요. 근데 이번 영상은 오래 다니는 게 안 좋은 점을 말씀드리는 영상이니까 요거 위주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또 요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경력이 굉장히 많아도 안 다뤄본 업종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업종 같은 거는 사실 사무실을 옮겨가지 않는 한 되게 새로운 걸 맡기는 좀 사실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도 또 이제 옮겨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그 규모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종에 따라서 장부하는 스타일이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뭐 병원 같은 거는 매출 잡는 것도 안 해봤으면 아예 할 줄도 모르는 거고, 이건 뭐 어디서 매출 자료를 받아와야 되는지 조차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같은 것도 해봤냐 안 해봤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업은 약간 재무제표 만드는 게 다른 업종이랑 좀 달리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 해봤으면 이 건설업 장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모르는 부분인 거고요. 또 이제 제가 직접 겪어본 걸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금 맞추는 게 재무제표의 약간 핵심이에요. 근데 자본금이 충분한 회사를 맡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자본금이 충분하지 못한 건설업을 안 해봤을 경우, 또 그 건설업을 해봤지만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건설업을 안 해봤으면 요거 자본금 맞추는 팁 같은 것도 알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업종, 뭐 다양한 규모, 다양한 케이스를 자꾸 접해 보려면은 이게 사무실에 이직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얘기를 안 드린 게 약간 아쉬워서 다시 카메라를 켰네요. 그럼 이제 진짜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